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유튜브 영상들, 줄넘기에 대한 거였죠?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어떤 영상 보니까 한 달 만에 30kg를 뺐다는, 정말 놀라운 이야기도 있고요. 네, 봤습니다. 또 다른 데서는, 이거 관절에 치명적일 수 있다. 뭐 이런 경고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아주 상반된 내용이죠. 네,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, 과연 뭐가 진실일지, 또 당신에게 줄넘기가 괜찮은 운동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. 특히 그 박진환 씨 사례요. 와, 110kg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5,000칼로리 넘게 먹던 학생이었는데, 네, 그랬다고 하죠. 다른 운동은 뭐 5분 하기도 힘들었다는데, 줄넘기는 꾸준히 했다는 거잖아요? 그렇죠. 처음엔 뭐 30분에 500개, 그것도 못하다가 나중에 40분에 6,000개? 네, 6,000개. 그래서 30kg나 뺐다니, 와, 이건 진짜 대단하죠. 정말 대단한 의지죠. 근데 솔직히 저는 저렇게 해도 괜찮나?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. 네. 마침 또 다른 영상, 그 헬마드 채널이었나요? 거기선 딱 그 문제, 특히 관절 문제를 엄청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자료들이 딱 부딪히는 부분이에요. 줄넘기가 칼로리 소모만 보면 엄청 효율적인 건 맞아요. 네. 자료에도 비교가 나왔잖아요. 40분 했을 때 걷기나 자전거 타기보다 뭐 2배 이상, 400kcal 이상 소모하고 400이요. 와. 8분 달리기랑 거의 같은 효과니까요.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는 클 수 있다. 이건 분명하죠.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거의 뭐 기적의 운동법처럼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위험하다, 조심해야 한다,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? 이 다른 시각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게 결국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인 거죠. 누가 어떻게? 네. 그 헬마드 채널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근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분들이 딱딱한 바닥,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 같은 데서 쿠션 별로 없는 신발 신고 막 뛰면요. 상상만 해도 좀. 그렇죠.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충격이 발목, 무릎, 심지어 고관절, 허리까지 그대로 가거든요. 그대로요. 네. 특히 리듬감 없이 그냥 쿵쿵 이렇게 뛰는 분들 더 위험하고요. 이런 관절 손상은 한 번 오면 회복이 진짜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이게 어쩌면 줄넘기의 가장 큰 잠재적인 위험이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박진환 씨 경우는 뭐 젊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조건, 좋은 바닥이나 뭐 신발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단순히 줄넘기 하면 살 빠져 이게 아니라 뭔가 특정 조건이 맞아야 안전하게 효과를 본다 이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날씨나 바닥 상태 영향받는다는 거? 또 걷기나 달리기 같은 그런 일상 움직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도 단점으로 얘기했었죠. 맞아요. 기능적인 움직임과는 좀 거리가 있죠. 네. 그래서 당신의 그 자료들이 참 재미있는 뭐랄까 역설을 보여주는 거예요. 줄넘기가 체중 감량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칼로리 소모 면에서는 제일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네, 그렇죠. 제일 끌리죠. 역설적으로 바로 그분들이 부상 위험에는 제일 크게 노출된다는 거죠. 그러네요. 진짜 역설적이네요. 그래서 올바른 자세 그리고 충격 흡수 잘 되는 환경, 뭐 바닥이나 신발 같은 거요. 이런 건 그냥 뭐 팁 수준이 아니라 특히 과체중이시면 이건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. 필수 전제 조건. 위험성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이제 와닿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전하게만 할 수 있다면 줄넘기 장점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. 칼로리 소모 말고 또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? 네, 여러 가지가 있었죠. 크게 보면 근골격계 쪽이랑 또 심혈관계나 뭐 전신적인 이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골격계랑 심혈관계요? 네, 근골격계 쪽은 그 청소년 축구 선수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협응력, 균형 감각 이런 거 좋아지고요. 네. 또 종아리부터 엉덩이 근육까지 하체 근력 강화되고 그리고 뼈 건강에도 좋다고 나왔어요. 골밀도 증가시켜서 골다공증 예방,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좋다고요? 오, 뼈 건강까지요? 그럼 심혈관계나 뭐 다른 전신적인 이점은 어떤 게 있었죠? 그건 이제 심장 건강 좋아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 줄여주는 뭐 그런 심혈관 지구력 향상이 대표적이고요. 네, 팔이나 복근 같은 전신 근육도 쓰게 되고 폐활량 늘고 악력도 세지고
또 발목이나 무릎 주변 인대도 강해져서 부상 위험 줄이는 효과도 언급됐어요. 와,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. 네. 그리고 정신건강 쪽으로도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 전환되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?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. 장점이 정말 다양하긴 하네요. 하지만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그 위험성, 그걸 생각하면 이런 효과들을 안전하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핵심이죠. 그래서 자료들 약이 되는 밥상이나 MBC 라이프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침들이 있었잖아요. 네네, 있었죠. 첫째, 충격 흡수 잘 되는 운동화. 이건 필수입니다. 필수. 운동화? 둘째, 딱딱한 바닥, 특히 콘크리트는 피해야 하고요. 셋째, 뛸 때 무릎은 살짝 굽히고 발 뒤꿈치는 땅에 닿지 않게 낮게 뛰어야 합니다. 아, 살짝 낮게요. 네. 그 복싱 선수들처럼 발을 이렇게 번갈아 뛰는 것도 충격 분산에 도움이 되고요. 아, 스텝 밟듯이. 그렇죠. 넷째, 처음엔 무리하지 말고 주 1회에서 3회, 한 15분, 그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몸 상태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고요. 만약에 통증이 느껴진다, 그럼 즉시 멈춰야 합니다.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핵심이군요. 그냥 막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, 내 환경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어떤 소스에서는 아예 차라리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, 트레드밀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.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고요. 네, 맞아요. 특히 체중 감량이 주 목적이고 좀 과체중이시다 하면 관절 부담이 덜한 다른 유산소 운동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만약 줄넘기를 꼭 하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안전수칙들, 이거 진짜 반드시 지키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 줄넘기는 분명히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운동이지만 그만큼 부상 위험도 크다. 거의 양날의 검을 das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성공적인 결과 뒤에는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들, 안전장치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 자신의 체중, 또 운동하는 환경, 자세, 신발 같은 장비 선택, 이런 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요.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고 항상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.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줄넘기의 핵심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의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줄넘기의 그 높은 효율성,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위험성 사이에서 과연 당신의 몸과 또 목표,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이 운동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아니면 혹시 더 안전한 다른 대안을 찾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쩌면 진짜 질문은 내가 줄넘기를 해야 하나?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은 뭘까? 이게 아닐까 싶네요.